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격리해서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한 해외 입국자가 확진 검사를 받으려고 기장군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답니다. 심지어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자가격리 앱도 끄라고 했다는 건데요.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깔고 KTX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이용해 부산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확진 검사를 받기로 한 다음 날, 관할 기장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자가용이 없다고 하자 택시를 타고 오라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앰뷸런스 간장이고 일반인들 다 검사하러 마스크 쓰고 자가용 타고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오늘 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는 4월 1일자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상황. 심지어 보건소 측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경보가 울리는 자가격리 앱마저 끄고 오라고 말합니다. 택시 기사가 옆에서 삑삑 부자가 울리고 경보음이 울리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게 울리는 건지 저희가 확인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울려도 상관이 없으시다고 아니면 꺼놓고 오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질병관리본부와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고 불필요한 접촉자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수송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에는 전세버스를, 부산역에는 두리발 차량을 투입해 해외 입국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자차나 도보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소 차량을 보통 환자의 자택까지 보내서 환자를 이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수는 하루 평균 250여 명.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며 부산의 자가격리자도 1,200명을 넘어섰지만 일부에선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어제까지 3차례 이번 총선 후보들의 재산을 검증해봤는데요. 이번엔 오늘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차례 정책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18개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으로부터 785개의 공약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이 3당 부산시당의 공통 공약입니다. 공통 키워드는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이 3당 공약에 드는 예산을 합해보니 50조 원 가까이가 필요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여야 3당 가운데 공약수가 가장 많은 건 정의당. 무려 72개 공약을 내놨습니다. 3당이 제시한 부산 공약의 공통 키워드는 지역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해법은 모두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의 확대 발행, 통합당은 대기업 유치, 정의당은 지역 재투자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재투자법도 물론 이제 좀 많이 고려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에서 뭐 실현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미정인 상태고요. 유권자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도 따져봤습니다. 전국 유권자 설문조사와 부산 지역 NGO들이 건의한 총선 핵심 의제들을 교차 분석했더니 집값과 환경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됐고 골목 상권, 또 공공의료 강화가 지역의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부산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대료 인상 억제, 전월세 상한 등의 주거 공약을 포함했고 부산 통합당은 자영업자 세제 지원 등의 골목 상권 공약을 담았습니다. 감염병 이슈와 관련한 의료원 건립 공약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했습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이 12조 6천억 원인데 3당이 부산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예산을 모두 합해보니 무려 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과의 밀착성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색깔에 따라서 정말 그 시민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부산의 발전에 좀 획기적이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그런 식이니까. 이번 공약 검증은 지난달 29일까지 부산 MBC에 회신한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서부산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낙동강 벨트의 전략적 요충지죠. 사하구 갑과 을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32만 명, 서부산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사하구입니다. 때문에 서부산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2개로 분리된 곳입니다. 당리와 괴정, 하단동은 갑, 신평과 다대, 감천과 장림, 구평동은 을 선거구입니다. 이 중 사하구 을은 부산 최초의 현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탄생해 이후 민주당은 사하구 을을 교두보로 사상과 북강서, 양산까지 낙동강 벨트에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판으로 3선을 한 친노 인사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옮겨 4선에 성공하며 16년 만에 보수정당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민주당은 친노 핵심 이상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통합당은 조경태 의원이 5선에 도전하며 원조 친노 간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후보는 다대포 관광벨트 조성을, 조 후보는 장림에서 자갈치까지 트램 건설을 지역 발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낙후되어져 있는 다대포 발전을 이루고요. 서부산 의료원 열망이 높습니다. 서부산 의료원 꼭 유치하고요. 장림의 유수지를 시민체육 다목적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사하을 주민들의 염원인 서부산 의료원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부경대 정외과 교수인 하봉규 후보를 공천했고 10년 전 도시경쟁시대와 부산이라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중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김진주 후보가 나섰습니다. 노동자들 직접 정치로 국민들 무시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특권 국회, 일하지 않는 놀고 먹는 국회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사하구 을은 낙동강 벨트 전체 판세의 핵심 지역입니다. 다음은 서부산의 관문 사하구 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최인호 후보가 당선돼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17대 때부터 매번 당선자가 바뀌어 선거 때마다 격전지로 분류됩니다. 민주당은 현역인 최인호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섰고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김척수 후보를 내세워 리턴 매치를 갔습니다. 최 후보는 제2 대티터널 건설, 김 후보는 서부산 터널 조기 착공 등 두 후보 모두 지역교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기에 친박신당은 권영 후보가 나섭니다. 사하구 갑은 여야 후보 모두 지역 밀착형으로 밑바닥 표심 대결이 치열합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사하구 갑의 이숙희, 을의 천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총선을 13일 앞둔 오늘부터 부산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8개 선거구 후보자 76명의 선거운동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게시됐고 후보자 공약과 경력 등이 적힌 공보가 각 가정에 배달됩니다. 부산민주당은 후보별로 민생 행보를 펼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부산통합당은 중앙공원 충원탑을 참배한 뒤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4명의 후보를 낸 부산정의당도 샛들소막 마을회관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부산 MBC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서동구 선거구를 시작으로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를 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인 부산 MBC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사업장 수십 곳이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강서구 지사동의 한 건설 현장. 바위 덩어리와 토사가 곳곳에 널려 있고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먼지를 막기 위한 덮개나 방진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골재 생산업체입니다. 돌무더기가 분쇄기에 갈리면서 주변은 모래먼지로 가득합니다. 대기 오염물질인 비산먼지, 미세먼지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개월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관할구청에 신고도 없이 미세먼지를 배출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발생될 때는 물을 뿌린다든지 세련 세차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방진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 모두 19곳,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 17곳을 검찰에 넘겼으며 남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총선과 관련해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 반대 집회를 개최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반대 집회와 발언을 주도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해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며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국민 공감을 얻었어도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길 바란다며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대출 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어제 하루 동안에만 대출 전담 상담부서와 영업점 등을 통해 모두 3,400여 건의 대출 신청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과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4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